전세계 특수부대원들과 결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요원을 뽑는 프로그램인 더 솔저스가 첫 방송 때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열리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는데요. 불꽃 튀는 전쟁에 참여한 최정예 요원들은 특전사와 정보사, CCT, UDT와 707 SSU, SDT와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첫 대면부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구름사다리와 180kg의 타이어 뒤집기, 12m 외줄 오르기, 60kg 타이어 끌기 등의 미션과 극강의 정신력과 신체적 능력치를 요구하는 격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폭발적인 전투력을 뽐낸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의 병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2019년 발행한 군사균형 중에는 병역 수에 따른 나라 순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역과 예비역, 준병역까지 합친 합계는 무려 670만 8천명에 달했고 1000명당 병역 수가 130.5명으로 집계되었죠. 2021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예비군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예비군 인원은 약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다 포함한 국군 상비군이 60만이니 예비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얼추 가늠이 됩니다. 현역 60만 대군에 비하면 5배나 많고 중국의 270만 명보다 많은 엄청난 수준인 거죠. 북한의 현역병은 우리보다 많은 130만이지만 예비군은 60만 명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영토의 370만 대군의 저력은 어떤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비군이라고 하면 현역 군인과 달리 자유분방한 머리와 스타일, 대충 쓴 전투모, 전역 후 잠기지가 않아 현타가 느껴진다는 전투복 상의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립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을 풍기며 군기가 바짝 된 모습보다 뺀질거림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도 하죠. 만사가 귀찮은 표정을 짓다가도 조기퇴소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눈빛이 돌변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무의식적으로 예비군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 잊고 있었던 예비군들의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함부로 대한민국 예비군을 얕보다간 큰일이 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최근 미군이 길을 지나가던 한국 남자들에게 가짜 총을 내밀자 생긴 일이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군에서 근무했던 한 미국인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총기 사용 지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 공군에서 복무한 미국인은 실제 국내 길거리를 지나가는 남성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 3명의 남성에게 가짜 총을 건네주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시연을 부탁했는데요. 첫 번째 남성은 육군 다녀왔다며 자연스럽게 탄압지를 결합한 후 서서 총을 쏘는 자세와 함께 앉아 쏴 자세를 능숙하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성 역시 총을 어깨에 견착한 후 발사하는 자세를 취해 미국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미국인은 분명한 건 한국 남성들이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네면 안 되는데 오늘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감탄했습니다. 총기 소지 금지 국가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총을 다룰 줄 아는 나라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죠. 회사 2부장 박대리, 김사원이 왕년에 낙하산을 타고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기 사용과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의 예비군을 얕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동거리에서 전차를 조종할 수 있는 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10명 중 1명은 손을 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마냥 순하게 생긴 주변 친구들도 K9 자주포를 몰며 대지를 누볐을 수도 있고 상륙 장갑차를 타고 해변에 침투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병력이 300만에 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역병 못지않게 진지한 입장을 보입니다. 작게는 아내와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데 물불 가리지 않을 예비군들. 평상시 흐느적거릴 것 같아도 어렵게 군생활을 마친 만큼 이들이 무장을 하면 잠재된 군사력의 결과는 가늠치 못할 만큼 큰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예비군의 위험을 피부로 느낀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1992년 4월 29일에 시작되어 5월 초까지 이어진 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 사태에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가 폭동으로 변한 건데요. 흑인들은 애꿎은 교포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인들의 광기 어린 집단 반발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며 도시는 무법천지로 변했고 LA 전체는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초반에는 진압을 시도했는데요. 중무장한 흑인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설픈 시도로는 사태를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초반 진압에 실패하면서 LA 중심부는 흑인들이나 중동계가 아니라면 감히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거나 집단 구타를 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무장 경찰들이 등장했는데요. 문제는 중무장을 한 경찰들의 보호가 백인 거주지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을 나몰라라 내빼버린 미 방위군의 상황을 지켜보던 한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자체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의 소집 단 이틀 만에 군대 형태의 집단을 순식간에 탄생시켜버립니다. LA 폭동 3일째 미국 메이저 방송사들은 한인 코리아타운의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당시 MBC 뉴스의 헬기가 한 한국인의 슈퍼 상공을 촬영하는 도중에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속 한국인들은 한 상점을 중심으로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고 스나이퍼 라이플과 미니건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장을 한 상태에서 무전기와 한인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연락책을 강화했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요. 차량을 개조한 흑인 폭도들이 약탈을 하려고 하면 이들은 즉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흑인 폭도들에 대해 대응 사격을 하며 한인 상점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래 자루를 쌓아 진지를 구축했죠. 특히 한 상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방어 대공초소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구잡이로 대충 만든 대공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초소와 맞먹는 게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헬기로 촬영된 화면을 본 군 은퇴자 출신은 한국인들이 만든 저 대공초소로 돌진을 하면 함정이 빠져 순식간에 포위되어 총알로 벌집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TV를 통해 알려지자 흑인들 사이에서는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죽는다, 코리아타운에 잘못 들어갔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방송 이후 코리아타운 근처에는 흑인들이 얼씬거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총으로 무장을 하긴 했지만 딱총이 전부였던 흑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전문성을 띤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미니건과 라이플, 스나이퍼 라이플을 능숙하게 다루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심지어 방어회에는 베트남 참전 용사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폭동이 마무리되기 시작했고 폭동 종료 후 한인 해병 전후회 출신으로 코리아타운 방어회 임시 최고 지휘자를 맡았던 인물이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라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2시간 만에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고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죠. 임시 최고지휘자를 맡았던 그는 만약 자신들에게 탱크나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코리아타운 방어회는 그것을 모두 운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모인 집단이 단번에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군의 잠재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등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이 총만 들면 현역 못지않은 군인으로 변하는 한국을 감히 어떤 나라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국방력의 한 축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300만 예비군의 위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